양당의 원내대표가 넥타이 색깔도 잘 맞춰서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합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 정청래 대표의 그 발언이 나왔고요.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이른바 번복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오늘 오전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면 어제 협상은 잘못됐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바로 안 되면 뭐 좀 기다려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예. 어제 이게 합의가 됐다고 하길래 이게 합의가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곧 이어서 든 생각은 9월 8일 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담 때 야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서로 주고받고 뭔가 합의에 이르렀나 보다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몇 시간 만에 뒤집혀 버렸는데 과연 원내 지도부에서 당대표하고 상의 없이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취임 100일 맞아서 당내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이 노정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특히 경제도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이 문제를 키우는 것처럼 당 내에서 불과 취임 100일, 이제 석 달 좀 지난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노정됐다는 것은 저는 좀 심각하게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의총에서도 그렇고 또 최고위에 또 불참하기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부더기 소치 뭐 사과도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단 SNS로 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에게 SNS로 보냈는데 이렇게 합의할 거다라는 거. 그랬는데 반대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의 이 토로를 격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고 가고 얘기는 할 수 있고 또 논의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예. 갈등이 이렇게 국민 앞에 노정되는 것 그리고 또 합의돼서 발표까지 했는데 뒤집혀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합의라는 표현도 안 썼으면 좋겠고 또 당 대표도 만약에 서로 그 상의가 된 거였다면 뭔가 확실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든지 예. 이렇게 다 사후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뒤집히고 이런 모습들은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정권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어떻게 잘 수습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네. 이 많은 뭐 네티즌들도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짧게 이겁니다. 그럼 김병기는 왜 합의했느냐? 어떻게 분석하세요? 과거에도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예.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아서 그 합의가 무효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상의하고 이제 다 알려주고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말이 맞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며칠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예. 협치를 강조를 했고 더군다나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도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협치의 상징적인 결과물로서 어젯밤에 그런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민주당 내 당내 반발이 워낙 거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합의는 무효화가 됐고 뭐 합의가 아닌 1차적인 협의였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뭐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협치의 어떤 1차적인 결과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직전에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였다라는 예. 것에는 그게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에 합의가 발표되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반대편 상대당 분석도 좀 들어볼게요. 정강지 의원님. 예. 정청래 대표에게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상의 없이 원내대표가 결정 내렸는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정 대표가 저도 당황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원내대표 합의안이 그 의총에서 추인을 못 받거나 혹은 또 대통령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파기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기소 관련해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뒤집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대통령실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안이 뒤집어졌거든요. 예. 지금 사안 놓고 보면 저는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 간에 사실 교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어젯밤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합의안을 뒤집을 만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집중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경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작용했고 그 소리를 정청래 대표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지금 파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삼통분립이라는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또 김어준 딴지일보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 사람이 민주당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강경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김어준 씨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번 지시는 굉장히 무리였다고 봅니다. 예, 그거 어째 추정이신 거예요?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정치적 해석도 가능할 정도로 이거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했었던 것은 그러니까 바꿨었던 것은 대통령실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절대 권력자의 이 의중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심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홍석준 위원께 마지막으로 요거 들을게요. 이번 이른바 사태라고 제가 이름 붙이겠습니다. 리더십의 타격,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누가 더 타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의 2인자이기다. 또 원내 관련된 것은 총괄 사령탑입니다. 사실은 당 지도부, 당 대표보다도 더 원내 역할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할 어떤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을 지금 이렇게 뒤집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더 타격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정청래 그 의원의 타격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제가 소원석 의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제 점심 직후부터 예. 7시 넘어서까지 그 김병기 원내대표당과 계속해서 협의를 했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연히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계속해서 교감을 주고받았죠. 원래 원내대표가 협상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 최소한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또 당대표와는 당연히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뭐 그런데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가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하니까 이것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뒤집었고 그리고 뒤집으면서도 나는 뭐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고 특히 오늘
그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것은 좀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걸 좀 뒤집음으로써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 왜? 월요일 날 이렇게 분위기 좋게 이렇게 이제 뭔가 좀 여야 협치의 어떤 그런 모드가 되고 만약에 됐으면 이 결과물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그런 인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걸 뒤집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온 것은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특히 또 정청래 대표에게도 저는 크게 보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짧게요. 아마 대통령도 알았을 거라는 거는 정말 그 추측일 뿐만 아니라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뭐 크게 난리가 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령에 대해서 국회 일종의 심의권을 부여하는 안을 야당과 합의했다가 종국적으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번졌는데 그 합의 발표할 때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거든요. 원내대표가 협상하면서 뭐 항상 대통령실에게 연락해서 어떤 허락을 득하고 합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 사실은 어저께 이제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간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뭐 어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검법 굉장히 많이 돌았죠. 예. 합의한 거요? 뭐 그것도 어쩌- 그렇고 예. 일단 첫 번째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사이가 일단 안 좋아요.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예요. 두 번째, 실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특검법도 약간 좀 누구 물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황윤범 위원한테. 예. 본인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난 어려운 건 안 시켰어. 일단 어제 특검 여야 합의는 대통령 몰랐다는 거고.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몰랐다는 예, 거고. 예.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러면 안 됐다라고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오늘 아니, 답변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래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친하다, 그렇죠. 복심이다 이래가지고 네, 왔고 네.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 그렇게 막 지르는 성격은 아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였는데 그런 취지에서 어저께 예. 그렇게 다른 의원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지르고 왔다면 이거는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좀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노 변호사 말씀을 수정을 드려야 되는 게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가서 합의보 이런 거 없어요. 정당에. 그러니까 바로 내 정당에 그거예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는 당 대표 말 들어야 돼요. 최고위원회 멤버 중에 한 명인 거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의 어떤 의결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당내 서열을 이야기할 때 당 대표는 아버지고 뭐 원내대표는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막 아니에요. 아하, 예.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원내대표는 대표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대표의 그래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무 못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청래 의원이 이 판을 만든 것이냐 어제 이 분위기도 모르고 자기를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송원석의 말을 듣고도 나는 그게 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청래 대표 오늘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조합해보면 그 말씀대로 그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대표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된 거죠, 당연히. 된 하에서 그렇죠. 이제 협의가 됐다고 진행된 봐야 거고. 되는 거죠. 리미트를 정확하게 정하지 그런 것 못했어. 같고 제가 예측컨대. 그게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도 뭐 전혀 모르게 그렇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지 최소한 내가 대통령한테 듣기로는- 직접 보고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기류 정도는 같이 돌아가지 내가 않았을까라는 듣기로는 상식적인 의원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러 가기 전에 원내대표 협상단 하러 가기 전에 나온 얘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거 말해도 되나? 저기 국수본이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특검법에 국수본이 지휘하도록 하는 그 부분. 수사 관련해서 예. 그건 빼달라 그랬대요. 수사위원회. 그거를 빼달라 그랬대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그 정도는 뭐 빼도 되지.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기간 연장하고 사람 막 인원 늘어나는 투혼하는 건데, 거니까 그런 거는 부수적이어서 여기 지휘 안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럼 여기 안 받고 이쪽 받아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에서 그런 종류로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한번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공소 유지를 할 때 국수본이 그러니까 특검이 국수본을 끝난 지휘한다. 이후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위를 두지 않는 거는 아마 그 정부 여당도 약간 뭐 그거는 이렇게 그래요. 급하게 생각하지 예.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가기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줬던 내용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갔다는 건데 해갖고 온 걸 보니까 완벽하게 달라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나왔다는 어제 거죠. 다 뜨겁겠죠. 그러니까 기한 연장이 핵심인데 그거를 그냥 내줬다는 내줬고. 건데, 근데 이제 그 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 특검팀에서는 실무적으로는 기한 꼭 안 늘려도 된다라는 또 얘기를 판단을 특검은 얘기 듣고 그랬대죠, 특검은. 그래서 이제 안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렇게 이제 충돌이 여당 안에서 나기 전에 저도 아침에 들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불만 원내 쪽에서는 아니 다 같이 얘기해놓고 왜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그쪽에서는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원래 정청래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부덕에서 있을 때 물론 발언이 나온 거죠. 원내대표가 좀 그런 거 좀 뒤집어 쓸 수 있는 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필요시 원내대표는 자꾸 협상한다고 생각하고 당대표는 당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때문에 이게 충돌이 생기고 그럴 때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사과했잖아요. 예. 사과했으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지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 돼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해서 토론하는 문화가 이번에 부족했다고 봐요. 이게 별로 큰 마찰 아니거든. 예. 쉽게 말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은 특검이 연장되기를 바라는가 안 바라는가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이잖아. 여기 전문가는 누구야? 특검이야. 특검한테 물어봐야지. 예. 너네 연장했으면 해야 되겠어? 안 해도 되겠어? 물어보. 이 의견이 우선적으로 갖고 원칙을 정한 다음에 세 번째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어느 것에 더 방점을 줄 것인가를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거기는 당 대표도 있고 원내 대표도 있는 최고위원회 과정에서의 진행됐던 토론의 내용들이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출원이에요. 그게. 협상을 하러 갔던 원내대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생각했던 건 또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했고, 당대표는 협상하고 나와서 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랑 다른데? 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노출되면서 이게 마치 뭐 엄청난 삐걱거림으로 보여졌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력이 너무 떨어진다. 오히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있더라도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 협상력이 좋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쪽이 문제가 안 생기고 국민들 혹은 자기네들 정말 지지하는 당원들을 좀 더 존중하고 생각하는 사람 쪽이라면 분위기가 이게 아니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냥 중단시켜 버려. 꼭 그날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도 좋고 쟤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그때 협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머리를 쓰거나 이렇게 협상력을 발휘하거나 이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건에 아쉬움을 이거 우리 유튜버들이 방송 잘해야 돼요. 제가 이거 한 2년째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검경수사권 조정 할 때 저 법사위 문제 넘겨주느냐 문제를 윤호중에 넘겨줬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 다 노래처럼 다 알고 있잖아. 윤호중에 넘겨준 적이 없어. 윤호중이 법제위하고 사법위하고 나눠가지고 넘겨준다. 그렇지 않으면 판 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네. 다음에 지도부가 넘겨줬는데 그걸 다 윤호중에 했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이게 뭐냐. 우리 그 방송하시는 분이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그냥 누구 비판하고 누구는 무슨 편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김병기 잘못했다. 정청래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협상의 당사자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김병기 형님께서 대통령보다 아래 사람이고 정청래 대표님보다 아래 사람이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뒤집어 썼다고요? 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정치 현실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김병기 지 맘대로 해가지고 그 판 엎었으니까 수박이네 잘라야 되네. 이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예. 또 나왔어요? 그 합의가 된 거예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불참 속에서 개정안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사위 원안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 원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특검법이 막 통과가 됐다는 속보가 나와서 이거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KBS 지금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니까 저희가 추가 보도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정청래 대표가 하셨던 말씀 좀 전해드리자면 원내 지도부가 협상하느라 고생했는데 협상 결과가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며 이제 이 일은 다 덮고 가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간사건 어떻게 돼요?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 앞서 뭐 있었던 그 협상은 지금 결렬된 거니까 그때 있었던 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본회의에서 개정안 얘기니까 이건 뭐 법률 얘기가 아닌 간사 문제는 아직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 대표님이 저보다 이제 선배시고 뭐 인품도 훌륭하시고 유능하신데 그래도 이제 전공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치에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투쟁과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늘 투쟁을 먼저 합니다. 투쟁을 먼저 해야지 상대방과 내가 뭐가 다른지 확인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타협을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 방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체성이라든가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쉽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책, 수치, 임의의 기준은 늘 양보해도 됩니다.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늘 유념하고 계시면은 좀 눈치껏 행동하는데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싱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는 정청래 대표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네,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변인이죠. 김현정 의원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당 대표님이 사과하셨다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님을 향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에 대한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복귀해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특검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고 그 협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당원들도 또 일반 국민들도 또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취재 결과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발언. 자,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협상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 그리고 나는 동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특검 기간 연장 그리고 인력의 정원에 대한 부분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국민들 앞에 사과한 것은 당대표로서 이번에 이런 협상의 일련의 과정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민심이 또는 당심이 엄청나게 질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쨌든 대표로서 이것을 협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 이거 당대표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법사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었지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분은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원내대표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이 부분을 정청래 원내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돌려버리니까 정청래 대표는 안 받을 수는 없죠. 결국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의 상처가 온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둘 것인가라는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광화문 일대에서 또 전국 도처에서 부산 시민들도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안에 대한 합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성격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란 극복하고 대통령도 짚은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은 연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최 의원님은 일단 사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안만 보면 사실은 뭐 내란 극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 지금 특검이 수사력이 모자라서 연일 터지는 새로운 사건, 또 인지사건, 양평고속도로 변경노선도 압수수색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식도 없고, 또 현대건설이 공짜로 스크린 골프장 또 뭐 안가 또 리모델링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가덕신공항도 특혜 받았다. 또는 뭐 형빈관 새로 짓는 거 800억짜리 공사 받으려 했다. 다 드러났는데도 사실은 그 수사력이 모자라서 진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김건희 부정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기초하면 당연히 수사기관도 늘려야 되고 수사 인력도 보충이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뭐 정부조직법의 일부 합의를 뭐 교환으로 해서 기간도 뭐 연장 안 하고 뭐 인력도 뭐 부분적으로 확충하는데 그쳤다라고 본다면 기대에 먼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 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도부의 뜻과 달랐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여야 협상의 결과가 저녁 7시경에 대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럼 아침까지 12시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히 원내대표와의 어떤 뭐 논의 과정,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그럼 다시 재협상하는 또 고치는 절차를 아주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상으로 되면 이렇습니다. 아니 밤새 이제 그 논의해서 이건 아니다. 저도 사실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그 특검을 마음대로 그 법을 그렇게 협상을 하냐.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빗발치는 어떤 항의가 있었다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재협상을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긴급하게 다 5총을 소집해서, 그 5총에서, 예를 들면 재협상이라, 그 추인을 안 해줘버리는 거죠. 추인 안 해주면 원내대표가 좀, 의원들의 총의가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다 하니, 일단 뭐 국민의힘에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도 다시 합청하자라고 단계를 밟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오늘 그러면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오늘 제일 아쉬운 게 이제 100일 아닙니까? 100일. 그러니까 주인 100일 날을 잔칫날이잖아. 100일 떡 돌리는. 이 잔칫날을 좀 넘겨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는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의 좀 쌓여있던 여러 가지 좀 불신들이 왜 하필 오늘 폭발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 못한 거, 그렇죠? 그게 그 갈등이 하여튼 누가 잘못은 이제 우리가 따져볼 텐데, 갈등이 국민 앞에서 그대로 노정됐다는 거,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라 100일 지나지 않은 날 드러났다는 것은 둘 다 야단마저 싸고요. 우리 장 기자님.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일단 저희 분위기가 좀 야단치는 분위기라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좀 뻔뻔스러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에서 이렇게 합의 뒤집은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뭐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번 되거든요.
뭐 오늘 좀 체포동의안 통과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2022년 4월 달인가요? 그 당시 그때 그 당시에 또 그 검찰개혁법이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문재인 보면 정부 마지막 그렇죠. 예. 네.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합의했던 것 중에 중수청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뭐 그랬던 거 생각해 보면 뭐 국힘당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고 그에 대해서 국힘당이 제대로 뭐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뭐 야단 맞을 건 야단 맞아야죠.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된다거나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게 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뻔뻔스러워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요.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제 처음 그 합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걸 합의안이라고 갖고 왔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한테 뭐 사전에 뭐 합의가 있었다거나 허락이 있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그걸 제껴두고 이걸 합의안이라고 가져왔느냐. 아무리 뭐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 안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는 건 하나도 없이 왕창 내주기만 내줘놓고서는 이거를 나는 그 전에 뭐 충분히 정권 이미 받은 대로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뭔 일을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권한이나 활동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활동 범위 내에서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활동 범위 아니다, 내 권한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고 좁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이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네. 특정한 사안을 정리할 때 해석의 방식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자, 협상을 통해서 뭔가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서 뭔가 통합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면 그 정치 왜 합니까? 그 정치를 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민심에 반하지 않고 원만하게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면에서 저는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실력 차가 비슷한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리더십에 엄청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책임 있는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민심을 읽을 줄 모른다 지금.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렇느냐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냐는 문제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죠. 본인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발언했는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연장하자는 거를 2개월로 연장하는 것 또는 2.5개월로 연장하는 것 이거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거를 연장을 60일, 90일을 30일로 줄여버리니까 야 그럼 수사 안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협상의 대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느냐면 아니 수사 문제는 지금 더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짜서 수사 걱정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걸로 가지고 오면 이것은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생산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를 기한이 돼서 다 끝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청 국수본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잘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우리가 좀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민심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아니 여전히 지금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민심을 읽어낼 줄 모른다? 정치인이?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일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 이제 대단하네. 국민주권 정부 되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다 들고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꾼다고요? 아니죠. 그게 민심의 본질인데.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협상을 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민심과 당심을 읽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버리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대표한테 얘기 다 했어요. 당대표 사과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기자들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물어보세요라는 네. 말이 되냐고. 예를 원내대표가 협상의 대표였는데 이분이 인품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판을 키워서 내 책임 없는데 왜 내한테 묻는 거야. 집권 여당은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냥 거기에 수긍하면서 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정치를 배웠고 그런 정치하자고 지금 집권 여당 하는 것이지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말라고 하면 집권 여당을 하면 안 되고 제일 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문제 의식이죠. 다 등장인물 다 아셔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텐데 하여튼 저는 못마땅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라는 건 사실 정치는 다 알잖아요.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하더라도 회의하다가 나와서 호칭도 생략하고 네. 정청래에게 물어봐 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 거의 이제 막장까지 이제 간 상황이죠. 그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와 원내대표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는 법률과 예산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것은 또 당 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와 원내대표의 궁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함도 다소 노출되는 경우도 들어 있는데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좀 쌓였다. 네. 기간이 좀 제법 됐다. 계속 귀에 들려오셨군요. 뭐 여의도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쌓임을 왜 중간에 풀지 못하고 대통령 100일 취임하는 날 왜 이렇게 폭발해야 되느냐. 그거는 두 분 다 그 책임에서는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 봅니다. 그 면에서는 나는 똑같다고 봐요. 그 전에 이재명, 박찬대 커플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럴 때는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역학관계가 확실하죠. 네. 보면 근데 이재명, 박찬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면 균일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팀. 예, 네. 균일한 느낌이 드는데 김병기, 정청래는 균일한 느낌이 솔직히 안 들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좀 야단치지 말자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내대표가요, 뭐 당대표보다는 서열이 조금 밀립니다만 그래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실컷 누려놓고 책임질 때가 됐을 때 도망갔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뭐 정청래 대표하고의 뭔가 좀 갈등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누렸는데 책임질 때가 됐을 때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렇게밖에는 뭐 달리 평가 못 받았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정청래 대표 당대표 연설 때 놀랍게도 국힘의 원내대표인 송원석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끔찍한 발언을 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다 들렸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논평이 뭐냐면 요구가 너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그리고 그걸 들은 국민들도 정말 쇼크였거든요. 아무리 막가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그것도 그죠? 상대당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직후에 원내대표들의 회담 이게 가능한 게 정치권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먼저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전날 3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도부 회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협치 부분에 대한 또 합의라든지 민생국정 협의체도 있고 하니 네네. 원내대표는 송원석의 그 근본적인 사퇴 요구를 부정해서 만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이제 정치력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하면서 또 그 잘못은 또 별도로 트랙으로 이제 뭐 윤리 회부라든지 국회의원 사퇴 그런 압박들은 계속 해 나가자 막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댓글창에도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는 국민의힘 발로 이제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혹시 그 상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 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의 핵심이 특검의
특검의 기한과 예. 그다음에 특검 인원을 줄이고 예. 그리고 금감위 받는 거였잖아요. 금감위하고 나경원 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간사. 그쪽에 세 가지가 법사위 간사. 예, 특검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검 인원을 우리의 것에서 한 조금만 늘리는 예, 것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간사 나경원 간사 선임해 주고 그러면서 받는 게 금감위 설치법을 합의한다는 거였어요. 예. 금감위 설치법은 별거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있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보내고 예. 그리고 감독 기능은 뭐 이제 지금 정무위에 금감위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고 이건 저쪽에 동의하고 안 하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예. 검은 옷이 그것을 뭐 받는다고 이 중요한 것들을 보내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는 뭐 나경원 간사 선임이야 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일 거라고 봐요. 문제 제기는 해야 되겠죠. 야당 몫이니까. 예.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특검 기한입니다. 특검 기한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금 뭐 빤스 입고 불출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벌써로 예.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출석은 열심히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더 어렵잖아요, 수사가.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더 늘어져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줄여놓으면 이제 조금 뒤면 끝나는데 이들이 나오겠습니까?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예. 수사 협조 안 하면은 수사가 계속 길어지는구나. 그래야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양보해서 저는 무슨 내막이 있나 좀 아쉬움이 컸는데 또 오늘 깨신 거 보면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왜 좀 합의가 됐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말씀처럼 좀 더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양문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런 보도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것을 국힘과 협의해서 인력을 10명 내에 그 기간을 늘리지 않고 수사 범위도 늘리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원위치했다니까 정말 다행을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특검이 원래대로 원래 연장하려는 대로 되지 않고 기간을 늘리지 않고 그러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겁니다. 많은 특검의 조사 대상자들이 그래 기간을 늘리지 않았네? 그럼 피해 다녀야지.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들은 이제 살았다. 살았다. 네? 그래서 굉장히 수사의 동력이 떨어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나쁜 선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행히 원위치했다는 게 정말 이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애초에 지도부가 그러니까 오늘 그 삼부토건 거기도 인제 잡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이기훈도 아마 이게 어제 뉴스를 봤으면 굉장히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버텼으면 됐다. 버텼으면. 그리고 방금 우리 민병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위법과 나 간사하고 이것을 이렇게 딜을 한다는 것은 개미도 동물이고 코끼리도 동물이니까 똑같이 취급한 거 똑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이 형량입니다. 그 여러모로 지금 댓글창에서도 관련된 비판들이 굉장히 커서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어제 반대 당원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저도 많이 받았고 수십 통 오더라고요. 댓글창에 넣어주시는 속보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어서 재협상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저쪽 당 원내대표의 연설과 그리고 우리 당 당대표의 연설 때 저쪽 송원석이 말했던 다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딱 그 생각이었는데 이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내란은 훨씬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적 여론이 있고 명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양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를 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뭐 NCND인 것 같아요. 발언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묵묵부답 상태로. 아니 녹음돼 있는 말을 무슨 부정하고 긍정하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 실수였다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뭐 아직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다. 21년에는 당직자 폭행해가지고 탈당했다가 복당하신 분 아닙니까?
굉장히 마음속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노상원 수첩은 사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송 대표는 계속 사과하지 않고 자리가 나온다면은 뭐 윤리에 제소해야죠. 예, 윤리 제소를 민주당 차원에서 윤리 해야죠. 저는 해야 지금 된다고. 윤리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어찌됐든 뭔가 절차를 취하지 예. 계속 이 상태에 있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협치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좋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도 일정 정도 협치의 방향 대통령의 예. 뜻에 따라서 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 계획 하에서 이제 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좀 전체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송원석 대표의 그런 말이 나온 상태에서는 올스톱에도 저는 상관없는 상황이다. 예. 그 정도의 문제적인 발언이긴 하죠. 노상원 수첩이 물론 아직 노상원 씨가 입을 열지 않아서 전모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뭐 전모가 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만으로도 충격적인 이 내용이지 말을 할 수가 않습니까? 없고 우리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협치를 주장해 당연히 우리 협치해야죠. 협치를 한다고 해서 상대 당의 잘못된 점까지 문제지를 하지 않고 덮고 가는 거 차원이 틀린 겁니다. 아까 진실과 화해. 예. 그러니까 반성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잘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반하장적이다. 너희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솔직한 얘기야라는 게 방송에 나와버렸어요. 그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아무리 혼잣말이라도 그런 이야기가 다 찍힌다는 걸 알 텐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했으면 그렇게 세게 그 장소 즉시 그 말 했겠습니까? 그만큼 국힘이 내라는 거 전례를 못하고 있다. 절대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참. 아니 노상원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내라는 동전된 의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저희를 비롯해서 언론인까지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2월 3일 직후에 저쪽 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 눈을 맞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잡혀가서 죽기를 바랬던 저 얼굴로 나한테 악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 되니까 이제 조금 뭐 악수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당사자로서 가지는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그 부분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좀 공감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어젯밤 있었던 일과 오늘까지 상황을 종합되다 보니까 당정 사이에 일정 부분 온도차와 삐걱거림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번 주 내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검찰개혁안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야 합의 사안도 그렇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당정이 뭐 완전히 일치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보는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견해들이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 보지만은 여론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날마다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인 거고 그것이 건강한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은 조율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이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이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다. 그 이상한 겁니다. 그 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당정에 아무런 의견 충돌이 없었던 게 언제였죠? 직전 정부잖아요. 대통령이 당대표까지 찍어 그럼 누르고 망하는 그랬죠. 겁니다. 당연히 당과 당정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의견 충돌은 서로 이익을 챙겨 의견 충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견 충돌이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 뭔가를 찾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에 서로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언론이 부추기라는 것이지 충돌이다. 뭐다. 근데 그러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있을 때 건강한 토론이라 건강한 토론 과정 누구를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건강한 토론 과정 이것이 없었던 정부가 어디다? 윤석열이다. 그래서 마지막 꼴이 이렇게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 협상 과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내 강경파와 일부 지도부로부터 협상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와 긴밀히 소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내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협상했다는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협상안이 받아들여진 뒤 곧바로 반발이 확산됐고 문자 항의가 빗발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협상안 보고 직후 크게 격앙되어 재협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곧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보다 상대와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발언을 통해 내부의 이견보다 대외적 단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지이자 전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 개정안이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내란 사건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대상 확대가 유지된 점을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즉, 과정에서 잡음은 있었지만 당의 근본적 목표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화해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고위 회의에서도 언급을 피했고 회의가 끝난 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는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당대표의 화해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거리를 두는 모습은 당내 권력 구도와 리더십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태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남겼습니다. 첫째, 당내 의사소통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원내대표는 충분히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강경파 의원과 당내 여론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통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불투명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권한 조율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대표는 전략적 방향을, 원내대표는 실무 협상을 담당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게 드러나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당내 강경파의 존재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자 항의와 강한 반발은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경파의 힘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러한 내용은 국민에게 당내 분열로 비칠 수 있으며 야당과의 협상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외부로 향할 정치적 힘이 약화되고 결국 민생 법안 추진이나 정책 연대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당원과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사전 조율을 통해 이견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불화가 아니라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재정비할지가 정치권 전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민주당 내부 갈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리더십 간 갈등을 극복하고 단합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